안녕하세요. 대치영성입니다. 20년 3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29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항공기 운항 원리와 이 파일럿, 조종사들의 활동, 요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요거에 대한 글인데요. 자, 그래프는 뭐 이따가 마무리할 때 한번 같이 보기로 하시고요. 자, 1번부터 4번 문장까지 한번 일단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요. 상업적인 항공기들은 일반적으로 travel, 여행합니다. 운항합니다. airways, 우리가 항로라고 하면 되겠죠. 뒤에 바로 형용사 보이니까 괄호 열었고요. similar to, 뭐뭐와 유사한, 비슷하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도로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과 대단히 유사한 비행기가 다니는 길, 항로라는 걸 여행합니다. 좋아요. 비록 they, 그들이요, are not, 아니에요. physical structures, 물리적인 구조물은 아니에요. 자, 물리적이란 얘기는 눈에 보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이 물리적인 거죠. 자, 그들이 물리적인 구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서의 그들이 당연히 비행기인가요? 아니겠죠. 지금 they 누굽니까? 여기서의 they는 항로죠. 자, 도로는 물리적인 구조물인 게 당연하고요. 항로는 물리적인 구조물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기는 도로와 대단히 유사한 이 항로를 여행합니다. 좋아요. 자, 그럼 항로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되겠죠? airways, 항로란 have, 가지고 있습니다. 자, fixed, pp니까 고정된, 바로 뒤에 명사 있겠네요. wireless, 폭을요. and defined, 역시 pp니까 딱 정의된, 정해진, 이런 거죠 지금. 정해진 그런 altitude, 고도라는 뜻입니다. 자, 요 단어는 체크 하나 해두시면 얘는 발음이고 스펠링이고 대단히 비슷한 말들이 많아서 어휘 문제로 되게 잘 내는 단어이기 때문에 체크해 두시면 이따가 필기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그러면 항로는 첫 번째, 고정된 폭을 가지고 있어요. 비행기가 항로에 옆으로 이렇게 넘어서서는 안 되겠죠? 좌우로 폭이 있다는 얘기. 그 다음 defined altitudes, 정해진 고도가 있대요. 그럼 위아래로도 넘어서는 안 되겠죠? 딱 정해진 높이라는 게 존재한대요. 아, 항로는 위아래 좌우로 딱 정해져 있는 어떠한 길, airways. 비록 물리적인 구조물은 아니지만 일종의 길이다. 자, 컴마 위치. 자, 근데 그것은 일단 뭔진 모르죠? 앞문장 전체일 수도 있겠죠. 컴마 찍었으니까. 아니면 앞에 있는 사물 altitude 하나 혹은 wireless 하나 혹은 그 둘을 합친 것일 수도 있겠죠. 근데 자, 위치가 맞다라는 전제 하에 동사에다가 지금 separate, 근데 걔가 분리시킵니다 라고 지금 동사를 복수형으로 썼어요. 결국 위치에서 행사는 누굴까요? 정해진 고도 그리고 정해진 폭이죠. 요 두 가지가 위치. 이 두 가지가 separate, 분리시켜 줍니다. traffic, moving in opposite direction. 그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통행이라는 걸 분리시켜 줍니다. 즉, 나는 앞으로 가고 있는 비행기고요. 저기 반대쪽에서 내 쪽을 향해서 오는 비행기가 있겠지만 걔는 나랑 정확히 마주칠 일이 없겠죠. 정해져 있는 항로에 따라서 나는 내 폭을, 내 고도를 절대 벗어나지 않을 것이고 상대 비행기 또한 그러하니 결과적으로 둘이 비행하다 도중에 공중에서 이렇게 부딪히는 일은 대단히 드물 것이다. 자, 요 얘기고요. 자, 3번 보시면요. vertical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왜 수직적인, 위아래의 이런 의미죠. 자, vertical separation of aircraft, 비행기를 이렇게 수직적으로 분리를 시켰네요. 이는 allows, 허락합니다. 자, 이 단어 나오면 항상 목적어가 투부의하도록 허락하죠. 투부정사, 목적격 보어가 꼭 있어야 한다는 거 유념하시고요. 일단 해석부터 해볼게요. 비행기의 이러한 수직적 분리는, 그럼 앞에서 얘기했던 뭐예요? 정해진 고도에 따라서 누구는 위로 가고 누구는 밑으로 가고 요거죠. 이런 수직적인 분리는 자, 허락해 줍니다. 일부 비행들이
to pass 지나도록이요. over airports 어떤 공항들 위를 넘어서 지나도록 허락해 줍니다. while other processes occur below 다른 과정들은 그 밑에서 발생하는 동안에 자, occur 자동사로서 happen 뭐 이런 의미로 이런 단어로 바꿀 수도 있겠죠. 어떤 일이 발생하다, 어떤 일이 벌어지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수동태 안 된다는 거. 자, 무슨 말 같아?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 단어를 같이 체크해 두시면 좋겠죠. 비행기를 수직적으로 분리했다는 얘기는 자, 밑에 공항이 있고요. 공항 밑에서 여러 가지 비행기들이 뭐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있겠죠. 반면에 이 공항을 그냥 지나가는 하늘 위를 지나가는 비행기는 높은 곳으로 수직적으로 분리되어 있겠죠. 결과적으로 여행하는 비행기는 저기 하늘 높은 곳에서 반면에 공항에서 이착륙할 땐 낮은 혹은 공항 안에서 뭔가 이렇게 낮은 그 고도에서 뭔가 일이 벌어지겠죠. 다른 과정들이라는 게요. 결과적으로 3번 문장의 뜻은 뭡니까? 서로 부딪힐 일이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고 제일 키워드 vertical separation. 그래서요. 자기는 over 위에 있고 다른 애들은 below 밑에 있고요. 얘까지 같이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4번이요. air travel. 자, 공중에서의 이런 운항은 usually covers 주로 long distances 아주 장거리를 커버합니다. 그쵸, 뭐 제주도도 멀고요. 뭐 해외 갈 때 대부분 비행기를 타는 이유가 빠른 시간 안에 먼 거리를 갈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주로 에어 트래블은 장거리를 커버합니다. 자, 컴마 with 여기서의 with는 우리가 흔히 분사구문 with로 가볼게요. 자, 뭐뭐 한 채로. 그럼 일단 뒤에 뭐요? 명사 하나 있을 수 있죠. Short periods of intense pilot activity. 한번 끊고 요렇게요. 자, 둘이 병렬이라고 치면 take off 이륙하고요. landing 착륙하죠. 이륙과 착륙에선 아주 짧은 기간 동안의 강렬한 파일럿 액티비티가 있대요. 자, 파일럿이 활동을 할 겁니다. 근데 강렬하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대단히 높다는 얘기죠. 해야 될 일의 양이 높다는 얘기죠. 자, and 병렬 여기다가 with 하나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역시 뭐뭐 한 채로. 자, long periods of lower pilot activity 아주 긴 시간 동안의 낮은 파일럿 액티비티가 있대요. 이번엔. 자, 요 둘이가 서로 지금 반대 개념이죠. 그러고 보니 짧은 시간, 긴 시간이라는 요 두 가지 개념도 서로 반대죠. 다시 한번 단시간에 파일럿이 아주 할 일이 많아요. 뭐 할 때요? 이륙하고 착륙할 때요. 반면에 긴 시간 동안 파일럿이 할 일이 lower, 적어요. 자, 어디 있을 때요? 요만큼 끊어놓고 while in the air, 공중에 있을 때요. 즉, 운항 중일 때요. 자, 무슨 말이냐? 컴마 찍고 동격 부연 설명을 하나 달아줄 겁니다. The portion of the flight. 자, 이것이 무엇이냐? 비행에서의 portion, 우리가 비율 혹은 파트, 부분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이는 비행의 부분이에요. 자, 비행의 어떤 부분이냐? known as, 뭐뭐라고 알려진 부분이죠. 그럼 as 뒤에는 항상 동격이 오죠. long haul, 여기까지 동격끝. 장거리 비행이라고 알려진 비행의 부분이에요. 그럼 장거리 비행이라고 알려진 비행의 일부분, 그게 어디냐? 바로 요 앞에 거, 요렇게가 서로 병렬인 거죠. while in the air. 생각해보면 착륙이나 이륙에 긴 시간 걸리지 않겠죠. 반면에 비행시간 대부분은요, 그냥 공중에 떠서 평화롭게 날아가고 있는 도중인 거, 이게 바로 장거리 비행, long haul 이라는 부분이며 우리 비행의 사실 대부분을 차지하는 long periods죠. 이때 파일럿이 할 일은 별로 없대요. 반면에요, 이륙하고 착륙하는 그 짧은 찰나에 파일럿이 할 일은 대단히 많대요. 자, 여기 키워드 체크들 해두시고요.
여기까지 일단 필기 정리 한번 하시겠습니다. 자, 5번 During the long haul portion of a flight. 이제 뭐 했던 단어니까 어려울 거 없죠. 그러면 비행의 장거리 비행이라는 바로 그 부분 동안에 자, pilot들은 spend 나오면 뭐 늘 그렇듯이 시간 목적어 한 번, 다시 그 뒤에 ing 한 번. 시간 목적어를 뭐뭐 하는데에, ing 하는데에 소비합니다. 근데 ing가 지금 병렬이네요. 여기요. 자, 왜 병렬이에요? 뭐어 있죠? 그럼 then이 있어야죠. 자연스레 얘가 1번, 얘가 ing 2번. 자, 최종적인 해석은 이거겠네요. 이거 하는 데에 보다 이거 하는 데에 파일럿들은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뒤에 거 하는 것보다 앞에 거 하는 데에 파일럿들은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좋아요. 그럼 장거리 비행 동안에 파일럿들은 더 많은 시간을 어디에다 쓰냐? aircraft status. 자, 일단 요 단어 또 체크 한번 해두시면 얘는 일단 대표적으로 지위, 어떤 신분이나 지위를 나타내는 말, 요런 말로 많이 쓰입니다. 지위.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의 지위라는 건 즉 그 사람의 상태인 거죠. 지금 여기서는 후자로 해석하시면 조금 더 어울려요. 그래서 자기 비행기의 상태를 평가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then 뭐보다요? searching out nearby planes. 자기 인근에 있는 다른 비행기들을 찾아내고 검색하고 탐색하는데 시간을 쓰는 것보다는요. 쉽게 얘기하면 남보다는 나를 신경 쓰는 게 장거리 비행하는 기간 동안의 중요한 부분이래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This is because. 자, 요게 나왔단 얘기는요. 5번 문장이 일종의 결과고요. This is because 뒤에 원인이 나오겠죠. 한국말로 하자면 왜 그러냐면 뭐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항상 요 반대말 This is why 요거랑 구별하셔야죠. This is why 뒤에는 오히려 결과가 나오고 앞에 원인이 나오죠. This is why 뭐라고 해석해요? 그래서. 자, 지금 why가 아니라 because. 자, 왜 그러냐면 왜 남을 신경 쓰기보단 나를 더 신경 써야 하냐면 장거리 비행이라는 기간 동안에 자, collision 충돌 between aircraft 비행기들 사이에서의 충돌은 주로 발생합니다. In the surrounding area of airports 비행기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제가 지금 비행기라 그랬나요? 공항이죠, 공항. 공항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비행기끼리의 충돌은요. 자, 공항 주변에서 착륙하고 이륙하고 하는 서로 많은 비행기들이 버티컬한 상태가 겹치다 보니까 부딪힐 수 있겠죠. 그럼 공항 근처에선 뭐 해야 돼요? 착륙과 이륙을 해야 되며 그때 누굴 신경 써야 돼? 근처에 있는 다른 비행기들을 신경을 써야 되겠죠. 자, while 얘는 지금 반면에 즉 whereas 이렇게 쓸 수도 있을 테고요. crashes due to aircraft malfunction 우리가 MAL 이런 말이 붙으면 항상 부정적인 뉘앙스가 돼요. 그래서 반대말이 되고요. 자, function 제 기능을 하는 거고요. malfunction은요 잘못된 기능 뭔가 문제가 발생하는 오작동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럼 due to는 뭐뭐 때문에 라는 의미의 전치사 구 because of 같은 자, 그럼 비행기 오작동으로 인한 충돌은요. tends 자, 여기서 tends가 아니라 tend 문법 문제여서 지금 이게 틀렸고 얘가 맞대요. 지금 동사하고 수일치 문제인 거죠. 주어가 복수니까.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자, tend to occur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during long haul flight 주로 장거리 비행 동안에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럼 장거리 비행 동안에 누굴 신경 써야 돼요? 나의 상태를 신경 써야죠. 반면에요. 아주 짧은 시간이겠지만 공항 근처에서 착륙하고 이륙할 땐 뭘 신경 써야 돼요? 남을 신경 써야 되겠죠? 남과 충돌하니까요. 자, 여기까지 필기 정리 하나 해두시고요.
자, 옆에 보시면 아까 체크했던 몇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여기는 어휘 문제 내기가 대단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혼동어휘라든지 반의어 혹은 자주 나오는 수거 뒤에 전치사 붙는 것들, 요거는 제가 뭐 하나하나 읽어드려봤자 별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 있는 단어들 서로 헷갈리지 않게 아까 설명하면서 형광펜 처리했던 부분들 위주로 필기해 두시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내용 정리만 한번 끝내보겠습니다. 자, 뭐 허접하지만 그래프를 살짝 그려보면 이쪽이 파일럿의 활동량, 이쪽이 비행의 과정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륙을 해서 장거리 비행, 한참 동안 높은 곳에서 조용히 날아가겠죠.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랜딩, 착륙하고 도착하겠죠. 자, 그랬을 때 파일럿의 활동량은요, 이륙과 착륙할 때만 대단히 할 일이 많고요. 이 장거리 비행이라는 긴 시간 동안의 비행 동안에는 파일럿은 사실 크게 할 일이 없어요. 좋아요. 요때랑 요때는 뭘 신경 써야 될까요? 위험 요소가 비행기끼리의 충돌이겠죠. 반면에 이 긴 시간 동안에는 주로 뭘 신경 써야 됩니까? 기체 결함으로 인한 추락, 멀펑션으로 인한 뭐 충돌 같은 거, 그런 걸 신경 쓰셔야죠. 그러다 보니까 공항 근처에서 이륙을 하거나 착륙을 할 때는요, 남을 더 신경 써야죠. 반면에요, 대부분의 긴 시간 동안에 이 장거리 비행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long haul, 이 기간 동안엔 내 상태를 신경 써야죠. 파일럿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조금 다르다는 거. 요게 지금 이 글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살짝 정리해 두시면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하나만 더 같이 볼게요. 자, 이번엔 30번 원자의 개념을 떠올리게 한 스페인에서의 저녁 식사. 원자. 자, 본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5번 문장 정도까지 한번 같이 끊어서 볼게요. 자, I was sitting, 난 앉아 있었습니다. outside the restaurant, 스페인에서의 한 식당 밖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여름 저녁 시간에요. 컴마 찍고 waiting for dinner, 분사구문이죠. 그래서 저녁 식사를 기다리면서, 자, wait for 라는 동사를 분사구문으로 ing 형태로 바꿨어요. 당연히 이 자리에 and 들어가면 안 되겠죠. 만약에 and 들어갈 거면 wait for, 과거형 waited for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여기다가 and를 넣는다고 한들 크게 틀릴 것도 없습니다. I was sitting and I was waiting for 의 병렬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sitting과 waiting for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에는 문제 내봤자 이래저래 다 맞는 거기 때문에 딱히 물어볼 만한 요소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어렵지 않은 문장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기다리면서 이제 식당 밖에 이제 벤치 그쪽에 앉아 있었대요. 자, the aroma, 우리가 흔히 쉬운 말로 smell, 냄새라 그러죠. the aroma, 향이 of the kitchens, 부엌에서부터 나오는 향이 excited my taste buds, bud, bud 이렇게 쓰면 주로 이렇게 오돌토돌한 돌기 같은 걸 말해요. 그러면 taste bud, 우리가 왜 혓바닥에 보면 오돌토돌하게 돋아있는 그 미뢰라고 하죠. taste buds, 미뢰. 자, 부엌에서부터 나오는 향이 나의 미뢰를 흥분시켰다. 자, my future meal, 말을 좀 웃기게 썼네요. 나의 미래의 식사, 즉 내가 앞으로 먹게 될 식사가 was coming to me, 나한테 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in the form, 이런 형태로요. of molecules, 분자의 형태로요. 자, molecule 이렇게 쓰면 분자. 아까 원자란 말 잠깐 했었죠. atom, 우리가 흔히 아톰이라고 말하는 거, 원자. 좋습니다. 분자의 형태로 나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자, 약간 뭐랄까 이과의 변태 같은 뭐 그런 멘트를 계속 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냄새가 났고 향이 났다. 문과 감성으로 얘기하지 않고 냄새라는 이 분자의 형태로 이 식사가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뒤에 잘 보시면요. drifting, small, but
detected. 자, 여기 있는 세 가지가 다 형용사죠. 첫 번째 형용사, 현재 분사, 동사를 ing 붙여서 만든 형용사. 두 번째는 정말 small, 그냥 형용사고요. 세 번째는 pp 만든 수동의 형용사죠. 이 세 가지가 다 1번, 2번, 그리고 3번 이렇게 병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여기서부터 크게 괄호가 열려서 여기서 닫히죠. 하나씩 끊어보면요. 자, drifting through the air. 공중을 drift, 둥둥 떠다니다. 그럼 ing가 붙은 자동사여서 목적어였고요. 공중을 둥둥 떠다니는 분자. 두 번째, too small. 작아요. 근데 to가 붙으면 부정의 뉘앙스. 심지어 뒤에 뭐 있습니까? 투투용법으로 부정으로 해석해야죠. 너무나 작아서 to see, 볼 수가 없는. 근데 투부정사 앞에 항상 뭐 있을 수 있어요? for 플러스 의미상 주어. for 플러스 의미상 주어. 내 눈이 보기에는 너무나 작은, 속뜻. 내 눈으로는 너무나 작아서 볼 수가 없는, 이 뜻이죠. 그런 분자. 자, 세 번째. 나의 코에 의해서 감지가 된 분자. 자, 구별해야죠. 첫 번째 드리프트는 자동사인 관계로 목적어가 없어도 ing 형태밖에 안 되고요. 반면에 3번의 pp는요. 감지할 대상이 원래 뒤에 있어야 되고 그게 분자죠. 근데 그게 오히려 앞에 있으니까, 이렇게 앞에 있으니까 pp 형태, 수동의 형태로 바꿨네요. 최종적으로요. 이 자리에다가 which were가 복수니까요. which were가 일괄적으로 생략된 형용사 3개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구나.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공중으로 둥둥 떠다니는 분자. 눈에는 안 보일 만큼 너무나 작은 분자. 하지만 코에 의해선 분명히 감지된 분자. 냄새의 분자인 거죠. 좋습니다. 4번. 자, 고대 그리스인들은 first, 최초로 came upon, 떠올려냈습니다. The ideas of atoms, 원자라는 개념을, 원자라는 생각을 this way, 이런 식으로 최초 떠올려냈대요. 좋아요. 다음, 세미콜론 찍고 부연 설명하는 거죠. The smell of baking bread, 빵을 굽는다라는 그 냄새가 suggested, 뭐 해주었습니까? 암시하다 혹은 제시, 보여주다 이런 뜻으로 쓰이죠. 얘는 사형식 동사가 아니라 삼형식 동사입니다. 삼형식 동사라는 게 무슨 말이냐? 왠지 어떤 사실을 누구에게 보여주다 하면 간접 목적어 한번, 직접 목적어 한번 이렇게 뜰 것만 같은 그런 뜻인데 실질적으로는 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실제 목적어는요. 항상 대절. 얘가 목적어고요. 즉 명사절 대절이란 얘기죠. 데디아를 누구누구에게. 요 자리가 간접 목적어가 아니라는 거. 여기요. 결국 별거 아니지만 여기 to 빼면 바로 틀립니다. 무조건 전면구여야죠. 누구누구에게. 간접 목적어가 아니라는 거. 자, 그럼 해볼게요. 그들에게 암시해 주었습니다. 빵을 굽는 냄새가 그들에게 암시해 주었습니다. 댐은 누구예요? 그리스인들이겠죠. 넘어가고요. Small particles of bread. 빵의 아주 작은 입자가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이겠죠. 냄새의 입자가요. existed, 존재한다는 걸 그들에게 암시해 주었습니다. Beyond vision. 자, 요건 직역해보면 시선, 시야를 넘어서, 시야를 넘어섰단 얘기는 보이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요 정도로 해석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형태로 빵의 아주 미세한 입자라는 게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그리스인들에게 암시해 주었죠. 무엇이요? 냄새라는 것이요. 냄새 눈에 안 보이죠. 하지만 분명히 빵이 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빵의 아주 미세한 입자들이 냄새의 형태로 존재한다라는 걸 그리스인들이 최초 알아냈대요. 그리고서 원자라는 개념을 생각해낸 거죠. 자, 다음이요. The cycle of weather, 날씨의 흐름이라는 것 또한 disproved가 아니라 reinforced, 요게 맞는 의미.
타동사로서 강화시키다. 강화해 주었습니다. This ideal, 이 생각을요. 즉 빵의 냄새로 인해서 우리가 아주 미세한 입자들이 이동하고 있구나, 존재하고 있구나를 아는 것처럼 날씨의 흐름을 통해서도 또한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미세한 분자와 원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 이 얘기죠. 자, 뒤에 보시면 나옵니다. A puddle of water. 물의 웅덩이라는 거예요. 이게 웅덩이. 자, on the ground. 땅에 있는 물의 웅덩이는 gradually, 아주 점진적으로 dries out. 마르다라는 동사에다가 강조의 out을 붙여서 다 말라버립니다. 그쵸? 땅에 조그만 웅덩이가 있으면 햇빛이 쨍쨍 내려질 때 웅덩이가 이제 천천히 말라가겠죠? 자, 동사 1번 끝났고요. disappears. 그래서 뭐합니까? 사라지겠죠. and then. 그리고 나서 falls. 떨어집니다. 나중에요. 비의 형태로요. 자, 물이 증발되어서 수분이 올라간 다음에 하늘에서 이제 하나의 그 온도 차이로 이렇게 두껍게 형성된 구름이 이제 비의 형태로 다시 내려오는 거. 요걸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날씨의 흐름, the cycle of weather 라고 표현을 했고요. 여기에서도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물 분자의 이동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필기 정리 하나 해두시고요. 자, 6번 they, 그들은 고대 그리스인들이겠죠. reasoned that, 추론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동사로 썼을 때 reason, 추론하다. 그들은 이렇게 추론했습니다. that 이하라 추론했습니다. 자, 이제 뒤에 완전절 뜨겠죠. there must be, there 뒤에는 비동사 뭐뭐가 있다. 근데 must be 라는 건 되게 강한 추측이잖아요. 그럼 뭐뭐가 있음에 틀림없다, 이런 의미가 될 테고, 그들이 추론한 게 이게 분명히 있겠구나 라고 추론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주어 나와야죠. particles of water, 물의 입자라는 게 분명히 있겠구나. that, 자, 명사 뒤니까요. 당연히 위치로 바꿀 수 있는 관계대명사 that. 주격이네요. 바로 뒤에 동사 보이죠? 자, 그래서 turn into steam, 하나의 증기의 형태로 변하는 물의 입자가 있음에 틀림없구나. 그쵸? 물이 증발해서 기체 형태로 바뀐 거죠. 그 다음 걔네들이요. form clouds, 하나 모여서 뭉게뭉게 구름을 형성하는 물의 입자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세 번째 fall to earth, 땅으로, 지구상으로 떨어지는 물의 입자가 있는 거죠. 자, turn into V1, form V2, and fall까지 V3. 자, 여기서 한번 끊어놓고요. so that, 그래서. 좋아요. 증기가 되었고 구름이 되어서 다시 비의 형태로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 the water, 물은요, is conserved, 뭐 됩니까? 보존되죠. even though, 비록 the little particles, 그 아주 작은 입자들이요, are too small to see, 너무나 작아서 눈으로 볼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좋습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물은 분자의 형태로 여전히 존재한다, 이 얘기죠. 마치 아까 그 스페인 식당에서의 음식의 냄새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리고 빵을 굽는 냄새가 또한 그러했던 것처럼. 자, 다시 현실로 돌아왔네요. 요게 이제 스페인의 대표적인 음식 중에 하나래요. 빠에야. 자, my paella in Spain, 스페인에서의 나의 이 음식은 had inspired me, 나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4,000 years, 4,000년. 근데 그 뒤에 너무나도 늦은 4,000년 정도나 너무나 늦게 나에게 영감을 줬네요. 자, 괜히 to 있는 거 아니죠? 뒤에 to 나왔거든요. 그럼 too late to take, take 하기에는 너무나 늦었다. 즉 너무나 늦어서, 4,000년이나 너무나 늦어서 take 할 수 없게 나한테 영감을 줬죠. 자, take, 그 뒤에 take the credit for, 요렇게 하면 뭐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다, 요런 뜻이거든요. 뭐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다. 그래서 원자에 대한 이론,
이에 대한 공로를 내가 인정받기에는 무려 4,000년이나 늦게 나한테 영감을 주었구나 하고 문장이 끝났죠. 즉 4,000년 전에 고대 그리스인들이 깨달은 그 내용을 내가 똑같은 과정으로 지금 깨달았구나 라는 변태 이과생이 한마디를 하면서 이렇게 지문이 끝납니다. 역시 필기 정리 하나 해두시고요. 자, 30번 원자의 개념을 떠올리게 한 스페인어에서의 저녁 식사,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어요.